KBO 리그는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지만 부상으로 전설이 되지 못한 천재들도 많다. 이들은 단 한순간의 불운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임선동은 고교 시절 리틀 선동열로 불리며 박찬호를 능가하는 기대를 받았다. 전국구 유망주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전설로 여겨졌다. 1997년 LG 트윈스 입단 전 이중계약 파문으로 2년을 법정 싸움에 낭비했다. 결국 1999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00년 그는 18승 8삼 진왕 골든 글러브를 석권하며 에이스로 등극했다. 이듬해 14승으로 현대 왕조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2002년부터 구속 저하와 고질적인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 체중 관리 실패와 심리적 압박이 그의 커리어를 무너뜨렸다. 2003년부터 2007년 은퇴까지 단 한 승도 추가하지 못했다. 리틀 선동열이라는 별명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의 재능은 한 시즌만으로도 모두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기대라는 독은 그의 커리어를 서서히 삼켰다. 배영섭은 2011년 삼성 라이온즈의 신인왕 리드오프였다. 타격, 수비, 주루에서 완성형 1번 타자로 주목받았다. 그의 야구 센스는 타고난 재능이었다. 경기 읽기, 수비 위치 선정, 주루 타이밍 모두 당대 최고였다. 2013년 LG 투수 류제국의 공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이 사고는 그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두개골 골절로 쓰러진 그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타석에서 공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이 그의 리듬을 망가뜨렸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스피드마저 잃었다. 중견수 자리를 내주고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그는 점차 사라졌다. 31세. 리드오프로선 너무 이른 은퇴였다. 그의 비극은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로 완성되었다. 팬들은 여전히 그 사고만 없었다면 이라며 아쉬워한다. 하지만 그 가정은 영원히 답 없는 질문으로 남았다. 고영민은 두산 베어스의 수비형 내야수로 지큐수라 불렸다. 넓은 수비 범위와 유연한 동작은 예술에 가까웠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중심에 섰다. KBO 최고의 수비형 내야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척추분리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 만성 통증은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재활과 복귀의 반복 속에서 그는 완전한 컨디션을 찾지 못했다. 2010년대 내내 그는 고통 속에 경기를 뛰었다. 32세의 초라한 FA 계약과 함께 은퇴했다. 그의 커리어는 빛나지 않았지만 투쟁이 시간은 찬란했다. 고영민의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닌 서서히 진행된 몰락이다. 그의 손과 발은 더 이상 과거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강혁은 고교 시절 타격 천재로 불렸다. 그의 방망이는 차세대 타격왕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오비 베어스와 한양대 간의 이중계약 논란으로 프로 입단 전 제재를 받았다. 실업 야구와 아시안게임을 거쳐 사면되었다. SK 와이번스에서 데뷔하며 반등을 기대했지만 어깨 수술과 발등 인대 파열이 그를 덮쳤다. 부상과 스트레스는 그의 마음을 지치게 했다. 그의 재능은 뛰어났지만 반복된 부상은 팬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꿨다. 두산과 SK를 떠돌며 그는 완전체로 부활하지 못했다. 강혁의 몰락은 운명, 구조, 자신과의 싸움이 얽힌 비극이다. 천재라는 이름은 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심정수는 2003년 53홈런, 타율 0.331, 142타점으로 KBO를 압도했다. 현대 유니콘스의 헤라클레스로 불리며 공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무릎 통증과 치명적인 시력 저하가 그를 덮쳤다. 라식 수술 후유증으로 그의 눈은 공을 읽지 못했다. 타자에게 시력은 생명과도 같다.
0.3초 만에 공을 읽어야 하는 세계에서 그의 시력 저하는 사형 선고였다. 삼성 라이온즈로 FA 이적했지만 과거의 괴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33세. 너무 이른 은퇴로 그는 조용히 떠났다. 팬들은 그가 건강했다면 KBO 홈런 역사를 새로 썼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보이지 않는 부상으로 완성되었다. 김윤동은 2017에서 2018년 기아 타이거즈 불펜의 심장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마운드에 올랐다. 2년 연속 80이닝 이상 투구는 그의 어깨에 한계를 남겼다. 2019년 관절하순 파열로 그는 주저앉았다. 수년간 재활을 시도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인터뷰는 몸이 통증을 기억한다며 아픔을 드러냈다. 그는 팀을 위해 자신을 태웠다. 하지만 시스템의 혹사와 관리 부족은 그의 커리어를 희생시켰다. 전병두는 SK 와이번스 왕조의 숨은 퍼즐이었다. 선발, 불펜, 마무리를 모두 소화하며 김성근 감독의 전술 무기였다. 2009에서 2011년 300이닝에 가까운 투구는 혹사였다. 그의 어깨는 2011년 회전근개 파열로 멈췄다. 5년간 재활에 매달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2016년 은퇴식에서 단 한 개의 공을 던지며 작별했다. 그의 이름은 혹사의 상징으로 남았다. 전병두처럼 만들지 말자는 말은 KBO의 경고로 자리 잡았다. 강동우는 1998년 삼성의 신인 외야수로 타율 0.389를 기록했다. 17년간 깨지지 않은 신인 기록이었다. 플레이오프에서 펜스에 충돌하며 복합골절을 당했다. 보호 패드 없는 콘크리트 펜스는 그의 정강이를 산산조각 냈다. 재활 후 복구했지만 스피드와 감각은 사라졌다. 삼성, 두산, 기아, 한화를 떠돌며 그는 과거의 유령과 비교당했다. 그의 부상은 시스템의 무관심이 만든 재앙이었다. 이후 KBO 펜스는 안전설비로 바뀌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1982년 KBO 원년 22연승의 전설이었다. 오비 베어스의 에이스로 리그의 첫 스타로 빛났다. 한국 시리즈에서 허리 디스크를 안고도 마운드에 올랐다. 진통제를 맞으며 던진 공은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은 그의 커리어를 망가뜨렸다. 그는 다시 1982년의 전설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기록은 단 한 시즌에 집중되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이카로스처럼 그는 일찍 연소되었다. 김영신은 1980년대 오비 베어스의 유망 포수였다. 조용히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미래를 준비했다. 하지만 성적 부진과 내부 경쟁의 압박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당시 야구계는 정신건강을 논하지 않았다. 1986년 그는 스스로 삶을 놓았다. 오비는 그의 등번호 5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그의 결번은 업적이 아닌 추모의 의미였다. KBO 역사상 유일하게 상처로 기록된 번호다. 이들의 이야기는 기록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부상은 신체적, 정신적, 시스템적 요인으로 그들을 무너뜨렸다. 임선동의 미완성 예언은 기대의 무게를 보여준다. 배영섭은 트라우마로 스피드를 잃으며 몰락했다. 고영민의 척추분리증은 보이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다. 강혁은 부상과 논란 속에서 천재성을 잃었다. 심정수의 시력 저하는 타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김윤동은 팀을 위해 어깨를 태웠다. 전병두는 혹사의 희생자로 남았다. 강동우는 시스템의 무관심에 산산조각 났다. 박철수는 불사조로 빛났지만 허리로 인해 일찍 퇴장했다. 김영신은 마음의 상처로 삶을 잃었다. 이들의 비극은 KBO의 성장통이었다. 그들의 상처는 안전과 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쳤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미래를 위한 경고다.